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신년특별대담 진행의 아나운서 김진수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해 경남의 교육 환경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올해 2025년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4년 연속 종합 청렴도 최고 등급을 달성한 점을 축하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올해 비전과 계획을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2024년 한 해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던 점과 아쉬웠던 교육 정책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는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청렴도가 목적이 되는, 청렴도가 목표가 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네. 이것은 문화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스며들어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1년은 교육감 취임하고 10년째 되는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 교육감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1년을 지냈던 것 같고요. 딱 하나 성과를 이야기하라면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직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잘 보호돼야 교육의 본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 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도의회에서 폐지되고 예산까지 다 삭감이 되어버린,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것을 저는 가장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특히 학교 폭력 문제 크게 대두된 한 해가 됐습니다. 일례로 진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학교 폭력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학교 폭력이 과거처럼 그냥 물리적인 주먹질 한두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왕따라든지 하는 이런 정서적인 폭력, 거기에다가 딥페이크처럼 성폭력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어떤 디지털 폭력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게 폭력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징벌 절차대로 따라가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적인 내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게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자꾸 이제 확대되는 그런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응징은 응징대로 단호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또 가해자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나중에 결국은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 지향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해 왔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사전 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전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 이슈에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교권 침해 이슈는 크게 변화가 없는 듯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제1호 교육감 고발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교육활동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생명부지의 학부모를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예. 교직원들의 교육활동의 보호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되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200건에 가까운 경남에서 사안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30명 가까이 되는 전담 인력을 학교로 보내서 교육지원청의 인력과 같이 학교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애를 썼고요. 부당한 잘못된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된 데 대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낸 사례가 88건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 이런 것으로 치면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지나치게 교육활동 보호 쪽으로만 나가다가 보면
선량한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것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선한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 교육감님의 행복교육, 미래교육은 지금 한 10년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내 학생들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의회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마 1월 달 중에 저희들이 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달 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어서 이 조례가 임시로라도 살아 돌아온다면 저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라도 최소한의 사업은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어나가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학교 운영비를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나갈 텐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저희들의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간다면 올해는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펼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대법원에 제소한 그 결과와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일의 향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요. 경남교육은 어떻게 준비됐는지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시범 사업도 오랫동안 했었고 저희들의 물리적인 준비는 완벽하다고 저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이 되고 또 학교에서 소인수가 요구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몇 개의 학교를 모아서 하는 캠퍼스형, 그리고 온라인 학교도 저희들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올해 시행이 됩니다. 네. 문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진로 문제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진로로 해서 어느 대학으로 어떤 학과로 가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은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목을 정하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물론 조언을 듣긴 하겠지만 그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로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훈련이 돼서 고등학교에 와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진로를 나아가겠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겠다는 이제 이런 우리 아이들의 진로 자기 주도성에 대한 걱정은 좀 됩니다. 그것도 함께 가르쳐 나가야, 훈련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시 공부 외에 진로 탐색과 직업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나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님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예,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 하는 내용이나 또는 향후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못지않은, 나쁘지 않은 그런 좋은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뭐 대학 진학을 우선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도 아주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정말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교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해에 있는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올해부터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 지원, 프로그램 지원, 다른 일반적인 공업계 고등학교보다도 상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이 되면서 올해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삼천포공업고등학교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사천 진주 지역의 항공 우주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방식으로 각광받는 고등학교가 될 것으로 이제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도 더 좋은 그렇게 해서 선 취업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취업하고 난 뒤에 대학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유보 통합과 내봄학교 시행과 관련해 아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쉽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예, 유보 통합 이건 뭐 참 우리 교육계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같은 곳인데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이런 이원적인 시스템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제 지도 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랜 동안 준비를 해도 이게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이 사안을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여기에 맞추어져서 좀 성급하게 추진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에 반발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좀 성급해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교육부가 함께 이 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하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늘봄학교. 기존에 우리가 다 하고 있던 돌봄과 방과 후 과정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육부가 국가사업으로 가지고 가면서 모두 대한민국 전체의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 후를 획일적인 프로그램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지금까지 돌봄과 방과 후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해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이번 교육부에서는 너무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제 경남은 교육부가 하는 국가 사업으로서 우리가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 경남만의 독특한 사업으로서 늘봄학교보다 먼저 진행했던 늘봄 1호점, 2호점, 3호점 올해는 진주에 경남형 늘봄 4호점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로 해서 방과 후와 돌봄이 이루어질 때는 작은 학교는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가 없고 교직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인근에 있는 10여 개 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하나의 센터로 모아서 하면 학교의 부담도 줄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호점, 2호점, 3호점, 이제 4호점 열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마 올해 진주에서 4호점을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어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교육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도 디지털로 가고 거기에 AI 기능까지 접목이 되는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모두가 환영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너무 교육부가 성급하게 시작을 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시기를 조금 더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걸 듣지 않고 교육부가 강행하면서 올해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판단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는 법률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 차원으로 지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과업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나 내용이 좋으면 그것이 교육 자료든 교과서든
수요자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 지위와 관계없이 올해 1년을 시범 사업으로 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교육부가 만든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잘 작동되는지의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정말 AI가 제대로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들은 선도학교를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점검하고 내년 이후에 이 지위의 변동이나 또는 우리 학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경남 교육의 미래이자 대표적 사업인 아이톡톡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개발 상황은 어떤지 또 현장에선 어떠한 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 전체 총 5개년 사업 중에서 이제 4년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톡톡은 플랫폼입니다. 어떤 콘텐츠든지 얹으면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넓은 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적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교정을 해서 나가되 플랫폼이 없으면 민간 개발의 어떤 그 IT 새로운 기술들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민간 개발의 제품들을 콘텐츠들을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서 플랫폼에 얹으면 우리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아이톡톡이라는 이 플랫폼은 5차년도까지 내년까지 해서 제대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먼저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어떤 지적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시행착오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경남 교육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멋진 상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행복학교 15개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행복학교뿐만 아니라 행복나눔학교도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이제 행복학교가 162개가 됩니다. 네. 행복학교를 먼저 시행했던 선도학교로서의 행복나눔학교도 21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방식을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혁신해보고 그리고 교사들도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협업하고 그리고 학교 문화도 민주적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먼저 만든 것인데 여전히 초등학교는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행복학교의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복고등학교 11개 학교를 통계를 내봤더니 수시 대입률이 네. 일반교 고등학교보다도 7, 8% 정도가 더 높습니다. 수시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거든요. 행복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일반 학교에서보다는 훨씬 윤택하다는 것이 대학 입학에서 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학교가 대학 가는데 불리하지 않은 오히려 더 유리한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초등학교 중심의 행복학교가 중고등학교 쪽으로 좀 더 확산되어도 충분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통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행복학교 162개가 행복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와 함께 프로그램 중심으로 융합하면서 이제는 도내의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들의 과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의령에서는
경남 공동학교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서부 경남에는 언제쯤 적용이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의령의 경남 공동학교 공유학교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상을 받았던 것에 더 얹어서 올해는 경남의 모든 군지역 그리고 시지역에서 밀양시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시군이 공동학교를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이제 도내의 작은 학교가 많은 군지역까지 다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경남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가 2022년에 재작년 3년 전이죠. 2022년에 3만 명이 무너졌다고 저희들은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년 26년에는 2만 명조차 무너집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시골 지역은 더더욱 도회지로 집중되다가 보니까 학생 수가 더더욱 적어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농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친구도 없이 혼자서 6년을 다녀야 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교육적일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는 자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는 인근의 몇 개 학교가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공동학교입니다. 약간 학교 연합이라고 봐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제 보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뭐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남에서 그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만드는 데 대한 저희들은 자랑스러움도 있고 좋은 모범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서부 경남에는 언제쯤 적용될지는 올해 경남의 모든 군지역이 다 예. 공동학교를 시행합니다. 예. 부분적으로 의령처럼 좀 더 앞서 나가는 곳도 있고 다른 시군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부 경남의 모든 군지역이 함께 공동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에서는 이제 올해 모든 학교가 모든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삼선 교육감으로 2014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1년 반 정도 임기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함께 특히 임기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예, 교육감 12년 임기 중에서 내년은 반년만 남았고요. 이제 올해 온전한 마지막 제 1년인데 그래서 저는 제 교육감 12년 임기 중에서 마지막 1년 미래교육 100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1년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경남 공유학교와 함께 밀양과 남해 두 군데를 방과 후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시간 이후의 방과 후 활동까지 같이 책임지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올해 1년 동안 역점을 둘 사업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우리 경남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데 하나의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을 행사하면서 교육계 원로로 남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다른 과업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비껴가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과업을 또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책임이 저에는 채무로 우리 도민들의 빚으로 있어서 그 부분도 비껴가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이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 저희가 또 모든 내용을 질문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관님께서 올해 각오나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우리 경남교육의 과업을 사자성어로 100년 수계로 정했습니다. 네, 100년 동안 숫자는 나무 숫자, 개자는 이을 개자입니다. 세계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그랬고 K문화가 그렇고 작년에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았고 지금은 계엄과 탄핵까지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교육만큼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진하겠다는 뜻으로 100년 수계라는 사자성어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교육의 튼튼한 기반을 닦는 해로 1년을 정성을 다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구 경남 도민분들과 또 서경방송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은 우리 경남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수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살려서 그러나 지금은 인구 소멸의 농산어촌 교육의 어떤 어려운 점도 함께 안고 있죠. 이것을 그 자부심으로 치환하면서 서부 경남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남 교육을 잘 살펴보시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교육감으로서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육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SCS 신년 특별대담. 오늘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만나 새해 경남 교육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